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른바 검은 유착 사건을 둘러싸고 권력 음모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KBS가 전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보도를 내다가 사과를 하는 추태를 연출하는 등 전입가경 양상입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구속이 됐어요. 네. 아마 법률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뭐 그냥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조금 뭐 위압적인 언사라든가 그런 방법을 쓴 모양이다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강요 미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발부를 거죠. 그러니까 강요해도 구속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강요 미수라 하면 취재하려고 강요는 했는데 기사는 안 나온 거예요.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강요 미수죄로 구속이 된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저 판사 이름이 김동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름은 꼭 밝혀야 돼요. 김동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영장 치고 구속영장 발부할 때 제일 기본적인 원칙이 불고 분리 원칙이 있어요. 불고 분리.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 검찰이 영장에 쓰지 않은 것 같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 김동현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언론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영장에는 윤석열과 검찰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공모관계가 없어요. 영장이 없는데 공모관계가 없는데 언론 검찰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걸 영장을 발부했다. 그래서 검찰 고위직하고 이 채널A 이동재 기자랑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엄정한 위반이죠. 불고 분리. 자기가 영장이 없는데 검찰하고 언론하고 유착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이게 판사가 이미 판결을 내려본 거예요. 판결을 벌써 끝낸 거죠. 검은 유착이 있었다. 그렇죠.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 되게 지금까지 그 영장 청구가 될 때 발부를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는 범죄가 소명이 됐느냐, 그렇죠. 진짜 범죄 사실이 그렇죠. 분명하느냐였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범죄 소명도 지금 보면은 불고 분리 원칙을 어겼고 도주 우려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오라고 먼저든 가는 거고. 이제 증거 인멸을 했다는데 핸드폰이고 뭐 노트북이고 다 압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큰 범죄 저지른 거 아니냐? 단순한 증거 거예요. 인멸할 게 뭐 있어요. 인멸하고 말 것도 채널A 없어요. 기자로도 잘렸어요 또. 과거 조국 그 사건 때는 똑같은 이유로 증거인멸 같은 이유로 오히려 불구속을 하던 판사들이 이번에는 똑같은 이유로 다 구속을 시키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참 법원이 이렇게까지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된 그런 사건이고, 또 여권 편향적인 사법의 정치화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법원에 있는 판사들, 뭐 같은 부장 판사들도 법원 전체 흙탕물을 뿌렸다. 부끄러고 참담하다. 그리고 그 영장 발부 사유서를 보면은 마치 여당 대변인 논평 같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 무슨 신뢰를 회복한다는 거야? 검찰은 검찰을 할 일이 있는 거고 언론은 언론을 할 일이 있는 것이 서로 짝짝꿍을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신뢰를 김동현 판사라는 친구가 뭐 설명을 길게 썼어요. 다른 데는 뭐 20, 30자뿐이 안 썼는데 몇 자 쓰고 치우잖아요. 팩트만 딱 쓰는데 구구절절 왜 썼겠어요? 원래 엉뚱한 이유되고 자기 양심을 속이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자기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또 뭐가 자신이 없는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부족한 것 같은가 이런 얘기도 없고 저런 얘기도 없고. 그렇죠. 이 대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부족하면 자꾸 길어져 갖고 나중에 편집하는데 힘만 들어요.
구속 팩트를- 사유 뭐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구속 사유가 없으니까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이 마땅하다. 이게 나는 이런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만 베네수엘라나 뭐 저런 나라나 가도 아프리카 수준이 아프리카 베네수엘라는 좀 높고 저 아프리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가봉이나 물론 뭐 이런 저는 뭐 이동재 기자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취재를 위해서 좀 강요하고 거짓말로 편지 쓰고 이런 거는 당연히 이건 처벌 대상이 되죠. 그래서 채널 A에서도 해직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재 윤리에 명백히 그렇죠. 위반되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까지 엮어가지고 예,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양쪽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쪽은 채널 A 기자라든가 한동훈 검사장의 검은 유착이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정치와 언론, 권력과 언론과는 유착이다. 그러니까 MBC 그리고 네. 최강욱, 황희서 네. 그렇죠. 또 무슨 제보자 X라는 지모 씨, 이철 이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뭔가 특종 욕심이 있는 취재 욕심이 있는 이동재 기자를 싹 엮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MBC에서는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모멜라 카메라까지 네.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권력과 그 언론의 유착이죠. 언론이라면 그건 MBC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에 가는 MBC죠. 아주 추악한 유착입니다. 그렇죠. 언론이 이런데 지금까지 빠져갖고 정권은 나팔수다 그 많은 욕을 얻어먹고 또 반성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MBC도 사장 바뀔 때마다가 새로 태어나겠다고 맨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짓을 해요. 지금 사장도 아마 전에 그 서초 집회 첫 보니까 100만이구만 하던 그 보도국장 아닙니까? 그 그렇죠. 출신 맞죠? 그런 친구들이 그 부인도 무슨 청와대 비서관인가로 있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뭐 사장 오고 있잖아요. 자칫 공영방송 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 그저께 지난 주말에도 KBS 보도 봐요. MBC는 원래 또 그렇다 하지만 KBS는 그래도 국가 기관 방송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기들 시청률이에요. 스스로가 저도 뭐 거기 좀 있었습니다만은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KBS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모에 지금 가세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채널A 기자가 뭐 공모 정황을 보도한 거죠. 예? 예. 뭐 이동재 기자가 뭐 야당이 승리하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을 실린다고 그랬다. 또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뭐 총선 전에 하겠다고 했다. 그 녹취록 공개하니까 그게 없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저는 KBS가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철판을 까고 저렇게 하는가. 물론 뭐 다음날 사과했는데 사과 방송도 제대로 된 사과 방송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무슨 부정확한 것이 있는 것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전체가 부정확한 그렇죠. 거예요. 전체가 언론 뭐 윤리를 벗어나. 일부분이 뭐 잘못됐다는 식으로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작 왜곡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저 바로 고소 고발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했는데 저는 이거 사과할 상황이 아니고 KBS 사장부터 이거 다 물러나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보도본부장부터 보도국장, 그 부국장 담당 그 부국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취재부장, 사회부장이겠죠.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 다 데스크를 거쳐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기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기사를 뭐 취재 기자라든가 부장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밝혀야 되는 게 그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이 있는 데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 있는데 수사팀 이동재 기자 둘만 있어요. 근데 KBS에 어떻게 갔죠? 그게 제일 궁금해요. 누가 줬어요? 이거 이동재 기자가 줬을까요? 잘 구속되는 놈이? 그 사람이 줄 일은 없잖아요. 이게 중앙지검이 이거 설명해야 돼요. 이게 심판 검언 유착이에요. 그렇죠. 중앙지검 이거 설명해야 돼요.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 KBS랑 짜고 이런 일 벌린 게 중앙지검이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이런 거 쓱 흘려도 설마 이동재 기자가 이걸 까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동재 기자가 다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 고검 차장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그것도 이동재 기자가 그 사람을 특별히 취재로 간 게 아니고 2월 13일 날 그때 윤석열 총장이
지방 네. 검찰청 순시 때 따라갔다가 네. 겸해서 지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네. 한 15분, 20분 만난 것 네. 같아요. 네. 자기도 이제 어떤 취재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갔겠죠. 근데 뭐 한동훈 검사장도 전혀 호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유시민한테 관심 없다. 한물 간 사람이라고 만물 정치적으로 뭐 은퇴한 사람 아니냐. 만물 간 사람이다. 그래서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금융범죄 규명이 우선이지 유시민한테는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자꾸 유시민하고 엮는 거예요. 총선하고 윤석열하고.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보면 어디게 참 옛날 저 조선시대 사화 때도 이렇게 문초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예 너무 엉터리잖아요. 너무 엉터리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것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딱 한 줄 나오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 네. 걸고 들어가는 게 네. 그게 그러다가 한 건 걸릴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 얘기 그러겠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자기가 뭐 이철 씨한테 편지도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니까 그런 정도의 덕담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누가 그렇죠. 보더라도 그 전후 맥락을 그렇죠. 보면은 검사장하고 어떻게 기자하고 짜고서 사건을 조작하고 갑니까? 말이 안 되고. 근데 검사장 기준으로는 채널A 기자가 수준이 좀 낮은 기자예요. 근데 언론사 동아일보 기자를 기자하고 채널A 기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전혀 그리고 다르게 봅니다. 네, 취재원들이. 네, 좀 막 날뛰잖아요. 기자가 막 가짜 편지도 보냈다고 하니까 중구난방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 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불가근 불가원 원칙이 있어요. 예. 취재원들은 기자를 대할 때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도 안 하고 너무 멀리도 안 한다. 너무 가까이 하면 화를 입고 너무 멀리 하면 앙심을 갖고 기사를 또 틀어서 쓰거든요. 예. 그 불가근 불가원이라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겠네. 한마디 하고 들어간 건데 그거 갖고 짰다고. 그러고 나서 또 네. 계속 이동재 기자하고 같이 간 무슨 윤모 기자하고는 네. 또 하다하다니 그걸 좀 네. 유시민을 끌어내려고 네. 얘기하는데 그냥 쫙 잘라버리고 어디 머무세요. 말하자면 딴 말로 돌려버리잖아요. 얼른 가라는 얘기죠. 그게. 빨리 가라는 네, 얘기거든요. 얼른 가라는 얘기죠. 되게 우리도 취재할 때 더 이상 얘기하기 싫으면 점심시간 다 됐는데요. 식사는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하면 그렇죠. 빨리 나가달라는 눈치껏 얘기거든요. 하라는 얘기죠. 아니 뭐 전화를 들거나 전화 갑자기 걸든가 그러거든요. 또 비서가 와서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이러면 빨리 방 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눈치 없이 눈치가 좀, 없는 예. 게 아니라 계속 물고 늘어진 거지. 그렇죠. 본인은 뭔가 한 하나 건이라도 잡으려고. 여건을 볼까 그렇죠. 해서. 네. 그런데 그걸 KBS가 그걸 가지고 공모를 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KBS는 있는 자기들은 여러 군데 취재를 종합해가지고 정리했다고 하는데 네. 뻔하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던가 지검에서 정치권으로 쓱 흘려갖고 쓰리쿠션이라 하지 네.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탁 KBS로 토스를 해줬던가 이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 취재를 해본 경험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 농단 수사해야 돼요. 이거. 이거야말로 네, 수사를 이거 해요. 수사해야죠. 이게 권한 유착이고 네. 검은 이거 유착. 추미애가 이런 거 수사 지휘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갔냐. 추미애는 이런 것을 네. 또 모른 척 해버려. 피의 사실 유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유포도 엉터리로 또 KBS가 그걸 또 조작했거든요. 피의 사실을 유포한 것도 범죄지만 그거를 조작해서 쓴 것도 KBS 범죄예요 이게. 예. 이건 반드시 밝혀내서 처벌할 거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으로 해서 꼭 남겨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것은 이건 완전히 KBS 구라다. 구라를 친 거다. 구라라 하면은 네. 김구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짓말이다. 뭐 일본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진중권 교수 전 교수의 그 아침 SNS를 보니까 네. 이 X 정권은 네. 문 정권인지 뭐 똥 정권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허위 날조 왜곡 공작 없이는 유지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네, 이번 거는 완전히 냄새가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용의자 지모 씨, 뭐 사기 그 뭐 여러 가지 혐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최강욱이 열린 그 뭐 미래당인가 뭐 그 대표 또 황희석이 네. 이런 사람들을 MBC를 끌어들여서 이 사건은 조작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도 오히려 거꾸로 한동훈 검사장하고 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꾸 엮어서 저렇게
하고 또 추미애까지 수사 지휘한다면서 여기에 끼어들고 이래서 참 왜곡의 냄새가 나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법의 정치화, 여권 편향적인 사법의 정치화 이런 게 자꾸 급속히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검언 유착을 지금 수사한다고 저 난리 네. 법석을 떨면서 진짜 검언 유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도 지금 이 날조된 시나리오는 제보자 X, 지모 씨하고 네. 최강욱, 황희석이 짰다는 그런 각본 시나리오하고 정확히 일치한다. 응? KBS까지 이런 음습진 공작에 끼어든다는 거, 이건 정말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아주 주장을 하고 나섰더라고. 그러니까 요 근래 보면은 MBC, KBS 다 공영방송이라고 자칭하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이런 방송들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도 너무해요. 해도 너무해. 거기에다가 TBS 교통방송인가요? 교통방송 거기도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나 다름없는데 거기 김어준 무슨 주진우 뭐 이상한 사람들도 다 많은 것 같고 YTN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패널이 또 사고들을 크게 쳤고 뭐 여기도 말할 것 이런 관변 언론들이 지금 정말 문제예요. 진짜 문제죠. 특히 책임이 있는 거는 KBS죠. 우리 시청료를 어거지로 받아가잖아요. 강제로. 그것도 우리 안 낼 자유도 없잖아요. 저는 한전에도. KBS 안 보거든요. 근데 시청료를 내요. 근데 저렇게 영국이나 일본이 왜 언론이 섰냐. BBC,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같은 데는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철저하게 중립.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를 해요. 근데 KBS는 틀으면 멱사 뭐 방송은 이승만 욕만 해요 맨날. 예? 김원복 이런 사람 띄우고 백선엽 두드리고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지금 이 권원 유착이나 이런 것도 조작하고 맨날 그러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해도 좀 너무하다 싶어요.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KBS가. 예? 저는 공영 관제 방송들을 지금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가끔 뭐 걸어서 무슨 세상 속으로인가 뭐 그런 거 하나 조금 보고. 저도 뭐 차라리 EBS 봅니다. EBS를 저는 사실 많이 봅니다. 다문화 뭐 고부 뭐 열전인가요? 뭐 그런 거나 봐요. 그런 거 맞아요. 저도 그러는 편인데 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만은 최근 언론 상황을 보면은 정말 다시 부끄럽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언론도 마음에 안 든다 해갖고 검찰 개혁이 끝나면은 언론 개혁이 다음 수순이라고 하는데 언론 개혁이 뭡니까? 지금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언론이라는 게 한두 개뿐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언론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견제와 감시의 칼날, 붓끝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는 이 정권의 행태, 정말 현실이 암담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